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 최초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이 상황,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특검의 기소 발표 직후에요.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소 관련 입장문이 아니라 소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보통 우리가 기소 후에 나오는 입장이라고 하면 쟁점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가깝지만 소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 감정을 표현한다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소회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이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고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상황이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입장이라기보다는 마음 상태라고 봐야겠고요. 그 뒤에 나온 표현, 달과 관련된 표현은 그야말로 감성적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이 밝게 빛나듯 견디겠다. 자, 김 여사가 밝힌 이 표현을 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밝혔던 이 심경과 비슷하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내놓았던 표현인데 두 사람 모두 공교롭게 달에 비유했어요. 정치권에서 두 사람이 공교롭게 달을 함께 비유했다. 참 묘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달 그림자는요, 탄핵 변론 때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는 12.3 비상계엄에서 여러 가지 계엄 불법이라는 정황이나 증거들이 실체 없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라는 취지로 실체가 없다. 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실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실체 없는 달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 여사도 달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거는 문맥상 거의 지금 과거에 시 읽는 느낌으로 제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은요. 가장 어두운 밤, 자신의 앞길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가장 어두컴컴한 길이겠죠. 거기에 자신이 달빛처럼 빛나게 계속 관련한 수사 묵묵하게 받으면서 견뎌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보면은 김 여사가 직접 육성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00자의 소회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좀 접근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감성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이런 표현들 사전에 좀 변호인들과도 통상적으로 상의를 합니까? 사실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감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을 해야 될지 혹은 재판 단계에서 최후 진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다라는 것은 보기 힘들지 않나.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을 자칫 잘못 쓸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외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효과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적어도 이 김 여사의 발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들과의 그런 소통 하에서 좀 계획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발언 자체가 김 여사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김 여사 그리고 변호인들이 좀 상의를 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결국 이 메시지 자체도 사실 감성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변론의 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나온 이 입장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특검팀의 감사를 또 표하기도 했어요. 근데 앞선 조사들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다. 특검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 이 감사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보통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컨대 이제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법정 단계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뉘우치게 해 주어서 혹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수사기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시지의 대상이 실제로 이런 수사관들 혹은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국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저렇게 검사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앞으로 실체 관계들은 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긴 해서 결국 이 메시지가 향하고 있는 곳은 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이남희 기자, 아니 금거북이를 발견했다면서요? 이건 어떤 단서죠? 일단 오늘 구속 기소된 혐의는 아니지만 지금 열심히 수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 매직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나온 겁니다. 이 금거북이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먼저 특검팀이요, 그 김 여사 일가의 그 양평동 그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보면은 그 김 여사 모친의 요양원 사무실 금고에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2대 금거북인데요. 이걸 누가 줬을까 하고 보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 때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위원장의 편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된 편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대가성으로 이것을 건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배용 위원장의 집도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대가성으로 건네는지 이것도 지금 그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정확한 혐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한 의혹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조찬기도회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과 교회 지도자 여러분,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니 국가조찬기도회, 여기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전달했다던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이끄는 곳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서희 그룹의 이제 회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조찬기도회의 이제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목걸이 등을 건네주면서 인사청탁을 했던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조찬기도회가 아닌가. 여기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불거진 의혹, 그러니까 이배용 위원장 역시도 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이 의혹,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 이런 금품 거북이를 전달하면서 청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시작점은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탁이라든가 혹은 금품의 수수의 그런 한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점을 이제 특검에서는 집중을 하면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금거북이와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리고 한 번도 특검 조사 때 거론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은 어쨌든 금거북이의 이 실물은 또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서정민 변호사. 그러면 금거북이를 받고 공직을 줬다, 이런 의혹을 특검이 입증을 하려면 정확히 앞으로 어떤 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특검에서는 결국에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금 거북이가 이제 보관되기 전에 입수가 되었던 그 경위에 대해서 이 김 여사 일가 측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배용 위원장이 이것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관련돼서 이 자금 추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입 내역으로 의심되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들여다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 거북이 뭐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금 거북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뭐 판매 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 판매처를 또 확보를 해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도 수사의 한 반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뭐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진행돼서 간접적인 혹은 뭐 직접적인 그런 예. 증거들을 확보하러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금거북이를 둘러싼 의혹이 뭐 만약에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면 특검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까요? 그럼 오늘 특검의 기소 사실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특검이요.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중에서 자, 이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공소 사실에 또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범으로 의심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공모에 따르는 표현 자체는 등장하지 않을 문구인데, 결국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나아가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모의까지 했다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제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구속된 상태인 김 여사를 먼저 기소를 하고 네. 추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추가 기소를 할 것이다. 이 점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문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소를 좀 미룬 걸로 들려요.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 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도는 해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예. 이 준비한 질의 사항들을 한 차례 정도라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윤 전 대통령에게는 최소한 절차적인 방어권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소환 시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소환 시도를 하더라도 네. 실패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특검 측에서는 예컨대 명태균 씨와 같은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확보를 한 이후에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도 이제 기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관련 속보들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